뉴스팅! 박지훈입니다. 박지훈과 함께하는 당신이 뉴스킹. 안녕하십니까, 뉴스킹의 박지훈입니다. 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전쟁 시에 대한민국 완전 점령해서 공화국에 편입한다는 내용의 헌법 반영을 얘기했고, 또 헌법에 대한민국 제1적 주적 명기해야 된다 밝힌 상황입니다. 속보인데요. 자, 러시아 푸틴 대통령 이르면 3월 이후에 또 방북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북한 상황이 주목이 됩니다. 자세한 소식 이어지는 뉴스에서 알려드리고요. 자, 오늘 뉴스킹에서는 김수민 평론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선 여지도의 김성태 위원장과 김진애 전 의원이 출연을 합니다. 이철규 의원 공간이 합류가 TK 또 공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또 이재명 대표의 복귀 시점과 연쇄 탈당에 대한 보관은 있는지, 제3지대 본격화와 관련해서 기호 3번은 누구에게 가는지 등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청취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전화 받으셔서 YTN 뉴스킥 박지훈 듣고 있다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박지훈과 함께하는 당신 뉴스킹 1월 16일 화요일 방송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리틀 약사의 이름을 걸고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비타민 미네랄 다 히트스.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오메가 유산균 다 히트스. 유튜버 리틀 약사의 배합 노하우를 담았다. 다 히트스. 확실한 성면 안전관리 필요할 땐 365 컴퍼니. 성면으로 지은 곳이라면 든든한 365 컴퍼니. 학교, 기관, 성면으로 지은 건축물이라면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성면 안전관리와 해체 제거는 365 컴퍼니. 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도 정치권 소식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민주당 소식입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성비위 논란입니다. 자, 민주당 내 성비위 의혹 관련해서 또 인사들의 공천 논란 점점 커지고 있는데, 특히 박용진 의원이 어제 인터뷰에서 성비위 트로이카 이렇게 해당 인사들을 비판했네요. 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어제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성비위 트로이카라고 하면서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강위원 당대표 특보, 정봉주 전 의원 이렇게 3명을 꼽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격 없는 그런 후보들, 형편없는 인물을 공천하면 민주당은 망하는 길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으면 즉각 조치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마침 박 의원이 지목한 3인방 중에 한 명인 정봉주 전 의원은 박 의원의 잠재적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최근에 네. 박용진 의원 지역구에 이제 도전을 한다라고 서울 하는. 강북 을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더 눈길을 끌기도 했고요. 그리고 박용진 의원 말고도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가장 엄중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러한 민주당의 성비 논란, 최근에 있었던 현근택 부위원장 이 사건 때문에 다시 수면 위로 오른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현근택 부위원장이 했던 이제 그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네. 조금 더 논란이 커졌는데, 특히 최근에 이재명 대표와 정성호 의원이 징계 수위를 놓고 나눈 문자를 시작으로 해서 개파 갈등의 도화선이 됐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같이 논란이 되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
이때 이제 미투 네. 폭로가 있었고 뭐 이게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은 안 됐지만 2020년 총선 공천 때 부적격 처리가 됐었죠. 네. 근데 지난 11일에는 적격 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당내에서 또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을 더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강위원 민주당 당대표 특보는 일단은 당 검증위에 검증 서류는 제출을 했지만 네. 어제 후보 검증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당에 부담을 끼치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신청을 철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민주당 성비 논란에 연루된 다른 출마자의 거취를 두고 아마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 복귀를 하면 이 논란이 좀 수습이 될까요? 네, 일단은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이번 주에 복귀하는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복귀하면 곧장 총선 모드에 돌입할 거다라는 예고를 했고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복귀를 하면 당의 여러 이제 업무들이 더 원활하게 돌아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게 성희롱 발언 논란 같은 경우는 네. 이재명 대표가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근택 부원장의 경우는 이제 윤리감찰단 조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 조사 결과가 아직은 나오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징계 문제에서 또 다른 관심을 받고 있는 인사가 김한규 의원입니다. 김한규 의원. 네, 이 대표 본인도 이번에 느낀 게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발언을 했다가 이 다친 사람한테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었는데 일단은 이제 징계 대신에 엄중 경고 처분 정도로 결정이 났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지금 당내뿐만 아니라 개인 리스크도 지금 가중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대장동 관련돼서 이 기소가 됐잖아요. 변협의 징계를 검찰이 신청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검찰이 변협의 이재명 대표의 그 변호사로서의 징계를 신청을 했습니다. 변호사죠, 이재명 대표도. 네, 예. 이게 이제 뭐 야당 대표라서 징계하고 이런 거는 전혀 무관한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변호사기 때문에 네. 징계를 신청했고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혐의가 있다고 보는 거니까요. 네. 이 검찰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현재 대장동 위례신도시, 뭐 성남 FC 이런 걸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변호사법에서 정한 변호사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다. 아하. 이렇게 해서 이제 징계 개시를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범죄 수사 등의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대한변협 회장에게 징계 개시 신청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제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규정된 것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뭐 결정은 이제 변협의 몫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국민의힘 소식입니까? 네, 다음 키워드는 중진회동입니다. 중진회동. 네. 예. 아마 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 같아요. 어제 3선 중진하고 오찬 자리를 가졌다면서요. 네, 취임 후에 처음으로 이제 당내 3선 의원들하고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네. 뭐 당연히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고요. 그런데 이 자리가 이제 중진 의원들 자리이기 때문에 혹시나 불출마라든지 험지 출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얘기가 오고 가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있었지만 주목이 됐었는데요. 네, 관련한 대화는 이날 오고 가지 않았다고 하고 상식적으로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중진 의원들을 10명이나 앉혀놓고 험지 출마 불출마 얘기 잘못하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더 곤란해지게 그렇죠. 되겠죠. 그리고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뚜렷한 방침이 아직 당에서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오고 가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대신에 이제 이날 또 전해진 얘기가 영부인 관련 리스크 논의에서 안철수 의원이 조건 없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자라고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 게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문제하고 특별감찰관 문제를 좀 연계시켜 왔는데 네. 그 연계시키지 말고 조건 없이 임명을 해야 영부인 리스크가 해소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게 안철수 의원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채널A 단독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김기현 전 대표를 곧 만난다는 소식이 보도가 됐는데 취임 이후에 첫 만남 같은데요. 자, 이 자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거치 김기현 전 대표 지금 지역구 가느냐 마느냐 이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요. 네,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 17일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에게 오찬을 갖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전 대표도 참석 의사가 있다라고 전달을 해왔는데 근데 이 자리가 한동훈, 김기현 두 사람의 만남 자리가 아니라 4선 의원들 만날 때 같이 만나는 거거든요. 4선 중진들 만나는 그렇습니다. 자리. 그렇다면 김기현 전 대표 거취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따로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아하. 네, 좀 의례적인 자리에 더 가까워지는
네, 그런 것이 또 예상이 됩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 광복 행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인천으로 갑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피습 사건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이 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면서요. 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후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경호도 네. 상당히 강화된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이번에 인천 방문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신년 인사회를 열게 되는데 네. 여기에 한동훈 위원장이 참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천 계양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아하.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일단 한 위원장과 국민의힘의 인천시당은 협의를 해서 경찰과 함께 이제 한 위원장의 경호를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취임 이후에 전국 순회 이렇게 하면서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한동훈 효과의 진가를 확인하려면 오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공관위 회의 이것을 좀 주목해야 된다면서요. 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는데요. 네. 총선 기획단에서 결정한 공천 기준이라든지 당무감사 결과 이런 것들까지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지금부터가 한동훈 위원장의 본격적인 정치적 시험대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납득할 만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을 마련을 해서 어느 정도로 엄정하게 적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총선 성패도 크게 좌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김용남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가칭 개혁신당으로 옮겨가기도 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또 방지할 수 있느냐 이게 한동훈 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회의 큰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정치권 키워드 정의당 소식이네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정의당 소식인데요. 탈당입니다. 탈당. 금태섭 공동대표 신당 새로운 선택 아마 창당에 관여한 이 정의당의 류정 의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제 탈당 선언을 했어요. 네, 류정 의원이 신당 새로운 선택에 관여를 하면서도 정의당 당적을 유지를 해왔는데요. 하지만 어제 정의당을 탈당하겠다라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류정 의원은 정의당이 다시 민주당의 이중대 길로 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의당이 결국에 민주당 주도 비례위성정당에 참가할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단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탈당 의사를 밝혔고 정의당 측에서는 이제 그동안 류정 의원이 당에 남아있는 이 행위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명백한 해당 행위로 규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징계 절차가 착수가 되어 있는 상태고 1월 19일에 류정 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당기위원회를 열 예정인데 근데 만약에 이제 이전에 류 의원이 탈당을 하게 되면 비례대표 의원직은 그 차순위에게 또 승계가 되면서 정의당 의석을 유지를 하고 이제 류정 의원은 의원이 아닌 신분으로 가게 됩니다. 자, 정치권 키워드 정부 소식도 한번 다뤄보죠. 정부 키워드가 있을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622조 투자입니다. 이거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클러스터에 622조 투자하겠다 이 발표한 이 내용이죠. 네, 어제 윤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제 반도체 분야에 관련된 얘기를 나눴는데요. 세계 최대 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2047년까지 경기도 남부 일대에 622조 원을 투입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에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지난 4일을 시작으로 어제 세 번째 민생 토론을 열었는데요. 뭐 이렇게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듣기 위해서 토론회 형식으로 한다라는 취지였지만 총선을 앞둔 정책 홍보 자리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뭐 관계자들과 얘기한다라고 하는 의의가 있기는 한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뭐 신년 기자회견이라든지 그런 자리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어떤 정책의 경우는 특히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여야 협의라든지 또 정부 내에 더 깊은 과정 없이 조금 깜짝 발표를 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가 됐다, 이런 또 비판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정부의 과제가 됐습니다. 자, 어제 킹스맨에서는 대만의 총통 선거 결과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미국의 대선 경선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화당 경선의 풍향계로 불리는 아이오와 주의 코커스가 오늘 진행이 됩니다.
역시 여기도 도널드 트럼프 지지율이 높다고요? 네, 한국 시간 16일 네. 오늘 개막하는 미국의 공화당 아이오와 코커스 이제 다가와 있는데요. 네. 경선 직전에 이뤄진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48% 지지율로 1위입니다. 그리고 아하. 2위에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이렇게 추격을 하고 있어서 뭐 여러 후보들이 있는데 두 사람의 대결이 일단 가장 눈에 띄고 있습니다. 참 미국의 대선 절차 뭐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른데요. 일단은 민주당, 공화당 이 경선부터 11월 이제 대선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네, 미국 정당 경선에서는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을 확보해야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 근데 이 순서가 순회 경선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각 지역별로 경선을 실시를 해서 그 지역 대의원들이 어디로 향하게 할 것이냐 이것부터 결정을 하거든요. 네. 예, 특히 이제 이게 두 가지 형식 중에 하나로 치러지는데 프라이머리 예비 선거로 이제 개방형 경선이 있고 네. 당원 대회인 코커스가 있습니다. 네. 근데 특히 이제 아이오와 코커스라고 했을 때 인구는 좀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은 적지만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누가 이기느냐 이것이 이제 처음에 딱 판가름 분위기를 가르는 그런 분수령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거고요. 특히 올해 주목할 만한 일정은 3월 5일 슈퍼 화요일입니다. 네. 15개 주에서 선거가 동시에 있습니다. 이때 이제 또 우리나라 뭐 그 프로야구로 치면 슈퍼 3연전, 슈퍼 3연전 네, 같은 거죠. 그게 또 네. 3월에 있다라고 하면 아시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월에 마지막 전당대회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대선 본선 레이스가 이어집니다. 자, 지금 말씀처럼 아이오와에 있는 코커스 공화당의 첫 전당대회지만 매우 중요하다. 여론의 향방을 알 수 있는 선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코커스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농촌에 백인 인구가 많은 데서 특히 네. 유리하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헤일리 전 유엔 대사 라이벌에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도시 지역이나 지식인층에서 인기가 있는 편인데 네. 아이오와에서는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리하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2위인 헤일리 전 대사가 얼마나 추격을 할 거냐. 이게 이제 결국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제 있었던 아시안컵 조별리그 결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클린스만 호가 바레인 3대1로 완승을 했어요. 네, 전반전에 황인범이 선제골을 넣었는데요. 후반 6분에 이제 동점골을 먹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후반 11분에 얼마 안 돼서 후반 11분에 이강인이 결승골을 넣었고요. 네. 이강인이 곧 이어서 후반 34분에도 쐐기골을 넣음으로써 3대1 승리를 견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어제 경기에서 이 선수들이 유독 경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어제 경고받은 선수가 5명이었는데요. 그중에 4명을 클린스만 감독이 교체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고가 하나 더 누적이 되면 퇴장이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게 같은 경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경기에 걸쳐서 누적이 되면 또 그다음에 경고 2장, 총 2장을 받으면 또 선수가 못 뛰는 경우가 생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이번 대회를 보면 이게 8강까지 경고 누적 룰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경고를 요번에 한 장 받은 선수가 8강 전까지 경기를 소화를 하다가 한 번이라도 더 경고 옐로 카드를 받게 되면 4강전에 출전이 4강을 못 간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경고를 받은 선수들 좀 각고의 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선전을 기원해 봅니다. 네. 자, 오늘 킹스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인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